매일 우주전쟁에서 백혈구 부대가 이기는 즐거운 상상을 했어요. 신났죠. 말기 뇌종양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상상치유로 완치한 갤럿의 이야기다. 9살 갤럿에게 처음 뇌종양이 발병했을 때 병원에서는 방사선 6번과 화학요법을 권했다. 1960년대 말에 등장한 바이오 피드백은 자신에게 반응이 되돌아오는 생리적 기능을 상상훈련으로 얻는 치유법이다. 생각의 힘을 일깨우고 상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치료의 과정이다. 상상을 치료 수단으로 쓰기 위해 우선 환자에게 첨단 기계를 부착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이를테면 손의 체온이 오른다는 생각에 집중하면 그 변화를 기기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으로 체온과 혈압, 뇌파, 심장박동, 근육의 움직임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일깨우는 것이 바이오 피드백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곧 환자의 스스로 생각 훈련을 통해 몸을 치유할 수 있다는 자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바이오 피드백은 상상의 치유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치료법이다. 누구나 특별한 치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병원인 매닝그 클리닉은 세계적인 바이오 피드백 프로그램을 만들어 난치병 치료에 활용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갤럿은 퍼트리시아 노리스 박사의 지도에 따라 바이오 피드백 훈련을 시작했다. 단지 생각으로 손의 혈류량을 늘려 체온을 올리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갤럿은 상상의 힘으로 뇌종양을 치유하는 데 빠져들었다. 갤럿은 암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이미지 대본으로 상상훈련을 시작했다.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암 덩어리를 아작아작 먹는 이미지였다. 주치의 노리스는 소년의 상상 대본에 맞춰 미사일 발사인 포탄 투하 소리, 종양이 폭발되는 소리 등 적절한 은한 효과를 넣어 실감나는 상상치유 테이프도 만들어 주었다. 어린 갤럿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각오로 상상의 우주전쟁을 매일 승리로 이끌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상상치유를 시작하자 머릿속에 더 이상 종양이 탐색되지 않았다. 백혈구 비행부대가 머릿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암은 없었다. 대신 작고 하얀 점이 있었다. 갤럿은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상대로 종양이 모두 사라지고 종양의 흔적만 하얀 석회처럼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소년이 떠오른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였다.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자도 나을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살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갤럿의 원칙을 도운 주치의 노리스 박사 역시 같은 말을 했다. 특별히 잘 낫는 환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들려주면서 누구나 특별하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면 된다. 그러면 바로 당신도 그렇게 나을 수 있다. (40대인) 헨스는 결혼 생활 실패와 마약 중독자가 된 아들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헤아리셀 백혈병 진단과 2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죽음과 마주한 그는 한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는 그에게 한 번도 사랑이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따뜻하게 안아준 적도 없었다. 그 사랑의 결핍이 큰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아버지와 만났다. 두 개의 의자에 마주보고 앉아 5살 꼬마로 돌아간 자신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어린 시절에 차마 무서워서 할 수 없었던 말을 모두 쏟아냈다. 그런 다음 아버지가 앉아있는 자리에 중년이 된 현재의 자신이 가서 앉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보기 위해서이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던 할아버지로부터 무뚝뚝함을 배운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난 후 저절로 어두운 마음이 밝아졌다. 마약 중독자인 아들에게 사랑을 일깨워주고 싶었다. 헨스는 아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스스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거라고 굳게 믿는다. 라는 말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아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가족,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은 헨스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자신의 사랑을 깨달은 지 4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완전히 새로 태어난 헨스는 자신의 투병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희귀성 불치암으로 죽음을 선고받던 날은 사실 평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상상 속에서 어머니와 만나 그녀의 입장이 되어보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그렸다. 평생 달고 산 분노의 감정을 용서로 바꾸면서 비로소 내면의 어두움이 밀려났다.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삶을 엉망으로 살아온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 후 완전히 자신이 상처 많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찾아갔다. 그러면서 그녀는 빠르게 변했다.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용서로 풀고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기적적으로 치유한 이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질병의 고통은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삶 전체를 치유하도록 이끄는 사랑의 전령이 것이다. 안젤라는 죽기로 결심했다. 그날은 유방암이 재발했다는 검사 결과와 이혼한 전 남편과의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재판 결과를 동시에 들은 날이었다. 오랜 세월 투병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자신의 불행한 삶이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 몇 시간을 정신없이 울고 난 후 불쑥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 놓아 울던 그녀는 신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 그리고는 암을 완치한 사람들의 책을 찾아 읽었다. 마음을 바꾸어 기적을 낳은 사람들의 치유기를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 듯한 벅찬 감동을 얻었다. 기다리는 동안 안젤라는 스스로 치유 일정을 짜서 마음 훈련을 실천했다. 가장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 떠오르는 해를 보며 살아서 새로운 하루를 맞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했다. 평생 처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하자 삶의 모든 것이 희망으로 다가왔다. 기도가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렸다. 운동을 마친 후엔 완치되는 모습을 집중하여 그리고 상상훈련에 몰입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안젤라는 치료 예약에 맞추어 병원으로 가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담당 주치의는 그녀가 암 수술로 오랫도록 병원 치료를 받아온 환자였기 때문에 완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다시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안젤라는 재발한 암을 스스로 완치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도 3주 만의 말이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진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도 머리를 완전히 깎고 진료에 임할 만큼 인수를 펼친 의사이기도 하다. 마음이 기적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시겔 박사는 안젤라의 치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삶의 축복보다 삶의 문제만을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살아있어야 겪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축복이다. 마음속으로 그리는 모습 그대로 몸이 따라간다. 상상하는 것은 결국 현실이 된다. 당신의 머릿속으로 상상한 영화가 큰 감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상영될 것이다. 지금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런 빛나는 모습을 그리는 상상. 이것이 바로 기적을 향해 뻗어가는 길이다.